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동학교도들, 농민들, 여러분 동학농민운동이란 쉽게 말하면 동학교도를 중심으로 하였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이 참여한 1894년에 일어난 운동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국가의 살림살이는 매우 좋지 않았고 농민 생활은 더더욱 좋지 않았으며 이 당시에 이 명령이 반포가 돼서 일본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 명령 이름은 막을 곡식을 명령이란 뜻으로 방공령이란 이 당시에 일본이 조선에서 쌀을 무제한으로 수입을 해갔는데 이 당시에 조선에서는 쌀이 일본한테 너무 많이 나가니까 쌀이 부족해지면서 쌀값이 폭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농민과 도시 빈민들은 생계마저 유지하기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관들은 방공령, 그러니까 우리나라 곡식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린 명령, 그 방공령을 내려 곡물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조선이 방공령을 내리기 1개월 전에 자기네 나라한테 미리 알려야 한다는 규정, 그 규정을 우리가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일본인이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며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참 못됐지요. 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동학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 동학은 서학의 반대로서 서학은 천주교를 말합니다. 근데 천주교가 여러분 평등사상이고 그 다음에 또 조상한테 제사 지내고 효를 강조하는 평등을 주장하고 제사를 싫어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런 학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동학은 그런 서학에 반대해서 조상을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동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을 중심으로 해서 인기가 아주 많이 높아졌는데 이 동학은 사람들에게 엄청 매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생활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서 그리고 일본한테 막대하게 손해를 입는 상황에서 이런 거지 같은 세상,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데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드냐? 그리고 서양은 정말 못된 침략 세력이다. 우리도 우리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라는 이러한 동학은 인기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에서는 탐관오리를 처벌한다든지 아니면 외국 세력을 배척하는 등의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였습니다. 동학농민운동 그 시작이 어디냐? 바로 전라도 고부 지역입니다. 고부의 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만석보 사건을 일으킵니다. 조병갑은 기존에 그러니까 저수시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동원해서 이 만석보를 쌓고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횡포를 부렸지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나 분노가 치밀은 이 고부 농민들이 고부 관하, 그러니까 고부 관청을 습격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전봉준, 우리가 녹두 장군으로 알고 있는 그 전봉준이라는 사람이지요. 자, 그래서 고부 지역에서 우선 들고 일어나고 1차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 지역이 바로 무장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황토연, 그리고 황룡촌 전투에서 이 농민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라도의 가장 중심 지역, 여러분에게는 비빔밥과 한지로 유명한, 선생님에게는 인서가 좋아하는 동물원이 있는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이쿠야, 글씨가 이상하네요. 참고로 이 전주는 저희 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곳으로서 작년에 겨울에 한옥마을을 갔었는데 저희 아들은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동물원에 가니 아주 환장하였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뱀과 그 카멜레온 이런 것들을 직접 5,000원 주고 1시간 동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무튼 선생님 하고 싶은 말, 이 전주, 그러니까 전라도의 가장 중심 지역인 이 지역을 점령을 하자. 자, 정부에서는 두려웠습니다. 세상이 전주까지 점령하다니.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의 선택 1번 백성들을 달랜다.
2번 청나라에 SOS를 친다. 몇 번일까요? 정답 2번입니다. 청나라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시간에 갑신정변 이후로 텐진조약이라는 걸 맺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텐진조약이란 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인데, 두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보낼 때에는 상대국에게 미리 알리기로 한 조약입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자 일본도 이 텐진조약을 내세워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하지요. 세상에, 농민들이 국가야 잘 좀 해보자 하고 들고 일어났던 이 농민 봉기가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농민들은 상당히 또 당황했겠지요. 그래서 정부도 조선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일본이 충돌하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농민군이 요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전주에서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약속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농민군이 요구한 폐정, 썩어빠진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14개 조안을 실천하고자 이것을 설치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집강소, 일종의 농민자치 조직으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폐정개혁안을 실천했으며 지방의 행정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농민들의 자치 기구입니다. 아무튼 농민들은 폐정개혁안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사회를 바꿔보고자 이렇게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정부와 우리 농민군이 이렇게 서로 평화롭게 지내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두 호랑이 새끼들이 있지요. 첫 번째 일본, 두 번째 농민. 그래서 농민군이 해산하자 정부는 청과 일본에게 군대 철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일본,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고 드디어 일본과 청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걸 청일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해요?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2학년 7반에서 2학년 6반과 8반이 7반을 먹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겁니다. 2학년 7반 애들은 뭐가 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호구가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발발하고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농민군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논산에서 다시 한번 집결하고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과 그리고 조선 관군에게 패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다시피 우리 조선의 관군은 우리 농민군 편이 아니라 일본과 한 편이었습니다. 결국 농민군은 패배하고 이후 여러 지역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체포되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탐과 놀이를 처벌하고 세금 정책의 개혁을 주장한 봉건제도, 그러니까 썩어빠진 신분제도라든지 옛날에 그런 제도들이 그대로 있는 봉건 사회를 반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침략적인 외국 세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동학농민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나였지만 농민군의 요구가 신분제 폐지라든지 세금제도 개혁 등의 요구가 나중에 후에 개혁의 일부 반영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농민생활이 너무 악화되는 상황에서 또 일본에게 방공령 반포로 인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그리고 동학이라는 인간은 평등하고 우리만의 또 서양의 세력에 대항하는 우리만의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너무나 많은 수탈의 농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전주 화약을 맺고 집강소를 설치해서 우리의 폐정, 썩어빠진 그런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개혁안도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청나라에게 SOS를 청했고, 그래서 일본도 덩달아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래서 청일전쟁이 슬프게 우리나라에 일어났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농민군은 일본군 그리고 관군, 조선 관군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이 움직임이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 만약에 이게 성공을 했다면,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주장했던 신분제 폐지나 아니면 탐관오리 처벌, 그리고 외국 세력과 그러니까 반외세, 그러니까 침략적인 외국 세력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었고, 이러한 좀 더 백성들을 위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성공했다면, 1894년에 이 움직임이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나라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요? 자, 아무튼 동학농민운동이 추구했던 바는 정말 발전적이고 백성을 중심으로 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